사실 여당의 이 내란 전담 재판부와 관련된 이 강경한 목소리는 지난 대통령의 기자회견 때 한 발언 이후부터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하는 거예요. 위헌 얘기하던데 그게 뭐 위헌이에요? 자, 그리고 그 선봉장에는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정청래 대표가 있습니다. 지난 4일 추미애 법사위원장, 지난 12일 정청래 대표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시죠. 내란 특별법을 한번 맥락을 다시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이 규정과 관행을 무시하고 무리한 판결을 내려 대선에 개입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국회 입법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고 사법부도 헌법을 뛰어넘는 국민의 민주주의를 뛰어넘는 그런 행태를 보인다면 결국은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서 그것을 제재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법조계에서는 이런 반박이 나옵니다. 특정 재판 판사를 외부에서 개입해 정하는 건 위헌이다. 여권 입맛대로 꾸려질 가능성이 있다. 사법 판단 마음에 안 들어 새 재판부 만드는 건 반헌법적이다. 야당의 의견은 뭘까요? 장동혁 대표 얘기 들어보시죠. 저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나 정청래 대표의 사법부에 대한 인식은 북한이나 중국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법부의 지금 개혁이 자업자득이라면 곧 사법부는 비상한 결단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사법부의 상황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사법부 스스로 권력 앞에 누웠기 때문입니다. 사법부가 이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결국 멈춰선 5개의 재판을 신속하게 재개해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의 사법부에 대한 인식이 북한과 중국 수준이다. 완전히 독립되고 자율적이지 못하고 권력의 손 아래 두려 하고 있다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박철근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이렇게 걸핏하면 색깔론을 갖고 오는 거는 별로 설득력 있는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민주당에서 하겠다라고 하는 이 내란특별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자라는 취지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법원을 만들자 이런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법원 내에 전담을 할 수 있는 이 부를 만들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좀 과도하게 해석이 되고 과도하게 북한이네 중국이네라고 몰아가는 것은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꼭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전담 재판부를 만든다라고 해서 민주당이 갑자기 외부에서 어떤 사람을 데려다가 판사로 앉히겠다라는 게 아니거든요. 이 구성을 어떻게 하게 돼 있냐면 재판부 같은 경우에 이 추천위원회를 꾸리는 겁니다. 국회에서 그리고 대한변협에서 그리고 법원 내 판사회의에서 이렇게 3개의 주체에서 기존의 판사들을 추천을 하고 최종적인 임명 권한은 대법원장에게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마치 민주당 입맛대로 판사들을 임명할 수 있다. 그런 어떤 위헌적인 제도다 이렇게 보기도 굉장히 어려운 것인데 이걸 이제 국민의힘 측에서 과하게 반발하는 것은 오히려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거기에 더군다나 멈췄던 5개의 재판을 시행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이치에 잘 맞지 않는 일인 거죠. 지금 멀쩡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대통령이 그럼 재판받으러 불려 다녀야 된다는 건지 그리고 이 대통령이 됨과 동시에 직무가 시작됨과 동시에 이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아니할 권리가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 국민의힘 측에서 대통령이어도 그럼 그것을 이제 포기하고 뭔가 재판을 받으러 끌려다녀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싶은 건지 그렇게 됐을 때 나라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 건 이 삼권 분립 그리고 이 대법원의 이거 한국 사법부의 3심 체계가 있는데 이 기존의 체계와 별도로 전담 재판부를 꾸리자. 이른바 내란 사건에 대해서라는 이 정부 여당의 주장이거든요. 자, 주진우 의원님 검사 출신이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야당에서 하는 말이 이럴 거면 그냥 멈춰 있는 대통령 재판 다시 돌려라 네. 라는 거랑 그러면 이재명 정부가 끝날 때쯤 이재명 전담 재판부도 만들어라. 네. 이런 얘기 지금 나오거든요. 이건 되고 이건 왜 안 되냐.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가사 전담 재판부랑 지금 이런 내란 전담 재판부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겁니다. 가사나 지적재산권 같은 건 전문 분야가 있다 보니까 재판부를 따로 구성하지만 그 재판부조차도 그냥 사법부가 알아서 구성하는 거예요. 외부 권력기관이나 외부에서 재판부 구성을 하질 않습니다. 현재는요. 국민 누구나 재판을 받을 때 무작위로 전산 배당을 합니다. 네네. 내가 재판받을 재판부를 고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저기 발상에는
뭔가 정치 권력이 관여해서 재판부를 알아서 정하겠다는 뜻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탄압하거나 어떤 수사나 재판의 결론을 정해놓고 할 때도 재판에서 재판부를 입맛에 맞는 사람을 구성할 수 있는 거고요. 추천하게끔 뭐 입김을 준다. 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반대도 가능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언젠간 재개돼서 지금 진행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불리한 재판을 했을 때 그 불리한 재판 한 재판부에 대해서도 바꿔서 1심에서 불리한 판단이 나왔다. 그러면 2심에는 입법권만 있으면 재판부를 따로 만들어서 전담 재판부로. 네, 유리한 재판을 또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재판 결과를 민주당이 그냥 결론을 내는 택이에요. 지금 뭐 내란과 관련해서도 빨리 처벌하라라고 하는 게 보통 수사와 재판에 대해서는 입법권이 관여하지 않거든요. 무죄 추정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까? 재판은 재판대로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결론을 정해놓고 빨리 하라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요. 이것이 단순히 어떤 색깔론이 아니라 중국 제도랑 똑같은 겁니다. 중국은 공산당에 직속돼 있는 위원회가 인민재판원, 인민검찰원, 공안국, 수사국, 경찰서까지 다 관장해요. 그래서 복잡한 미로도처럼 만들어서 그 위원회에 있는 사람들이 당에 충성하는 차원에서 특정 재판에 관여하기 때문에 그 재판에 관여하면서 반대파를 숙청하는 데도 쓰이고 또 본인 편을 봐주는 데도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전례를 찾기 힘들어요. 몇십 년 전에 미얀마가 한번 했었다는 정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이걸 한다는 거는 솔직히 국제사회의 망신이 되기도 하는 거고요. 그 재판 재개 문제도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되면 하던 재판을 멈춰야 되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헌법학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할 정도예요. 근데 지금은 현재 재판부들이 결론을 내려서 재판을 정지했지 않습니까? 근데 인사이동이 있으면 1년 뒤에도 다음 재판부가 들어섭니다.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의 결정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 재판부가 들어서면 얼마든지 법리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이 각기 재판부가 각각 스스로 판단을 해서 재판을 멈춰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좀 아쉬운 것이 5개 재판부가 다 똑같은 판단을 했다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법조계의 의견이 양분되다시피 돼 있고 오히려 재판을 멈추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이제 다수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개 재판부가 그냥 통일되게 결정을 해버렸거든요. 어느 재판부라도 하나 재개하게 된다면 저는 그 재판 재개에 대해서 뭐 당사자가 다투더라도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결정으로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재판이 재개돼서 대법원의 결론을 보는 게 중요하고요. 이 대법원 결정도 지금 14명의 대법관이 있지 않습니까? 13분의 대법관이 결론 내렸던 거고 공직선거법도 유죄 취지로 했던 게 2명의 재판관 외에는 다 결론이 동일했던 거예요. 근데 오히려 2심 재판부에서 무죄를 선고했던 것이 사실은 잘못된 판결이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2심 재판부에 대해서 물러나라고 한다든지 더 이상 재판을 못하게 한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반대로? 네, 반대로. 오히려 무죄 선고를 만약에 그때 안 내렸고 그 순리대로 유죄 판결을 했다면 이재명 지금 대통령 시대는 없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의 독립은 우리 국민의힘의 마음에 들지 않는 판단이라고 하더라도 존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 법치주의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중국 북한식의 법치주의 위협이 분명히 있다. 그렇게 좀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주진우 의원님 개인 견해도 전해드렸습니다. 대통령에게 유죄를 주었던 그 대법원장에게 정부 여당의 칼끝이 향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향후에 이어지는 이슈에서도 계속될 것 같습니다.